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롭게 분석하는 천간의 특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채용 개념을 통해서 오행 속에 오행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 속에 10개의 천간으로 알려져 있는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이면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우리가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음양오행설의 원칙은 존재했는데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애매한 부분 때문에 고대 이렇게 아니면 우리 동양학을 공부하는 이쪽 수학계가 아닌 일반 학자들이 이걸 믿지를 못하는 현상이 되면서 또한 안 믿지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역시 주역으로서 아니면 또 다른 개념으로서 수학을 펼쳐봤을 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집중도가 높게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확히 맞는 것 같아서 또 따지다 보면은 또 적중도가 높지 않고 또 안 맞을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원리 체계를 밝혀냈죠. 그런데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오행이라는 것이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오행성에서 하늘의 별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이 왔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때 목화토금수에다가 토일까지 쳐서 치료를 일주일 단위로 쓰고 있고 실제 오행성과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우리 사주학 내지는 이 개념들은 연관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행이란 개념이 성립되고 그 개념에 오행성이 대입이 된 것이지 그 오행성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행이 나온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목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토성이 있다고 칠 때 이 목성이 화성을 이렇게 생해 준다거나 목성이 토성을 극해 준다거나 어차피 이러한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떠나서도 학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예, 오행설이 체계를 갖추기 언제라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그렇죠? 전국시대 정도 말 정도에서 추연에 의해서 체계를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오덕중시설도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전국 통일한 진나라 시대 재상이라는 여불이 이 여불이에 의해서 이 체계가 정립이 됩니다. 왜? 새로 통일국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불이가 자기 돈이 무지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불이는 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문객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방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글자 하나 아니면 조금 좋은 아이디어, 조금 니들 머리 능력만 있으면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학자들을 대거 모집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시춘추라고 부릅니다. 여시춘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어찌 보면은 이 여시춘추라는 책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렇게 막나고 혼합스럽던 학문 체계를 정리하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워낙 여러 명이 이제 집필하다 보니까 체계가 앞뒤가 섞여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여시춘추에 의해서 천문이라든가 내지는 음양오행설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여시춘지의 12기라는 곳에서 특히 우리 음양오행설은 완벽한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법칙 체계를 완벽히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천문에 있는 오성과 오행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오성과 오행이 결합되어 있는 문헌으로는 이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 시대, 즉 전한과 후한으로 갈라졌을 때 이 전한 시대에 회남왕 유한이라는 사람이 회남자라는 책을 저술하는데요. 이 회남자라는 책에 여기 천문훈, 회남자의 천문훈 편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오성과 오행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즉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한참 뒤죠. 진나라 이후. 즉 음양오행설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인 거고 한나라 전환 시기에 그 오행설과 그 오성이 만난 게 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지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예,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화토금수 오행 속에는 채용의 관점으로 볼 때 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이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목 자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목 속에 숨어있는 채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한 오행기운 자체라면 순수하게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건데 바로 오행기운을 우리 기준에서 상대적 개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했던 내용 다시 봅시다. 오의 개념은 뭡니까? 완성이죠. 최초의 완성은 뭡니까? 1, 2, 3이 최초의 완성이죠. 최초의 완성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분해시킨 제대로 된 완성은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물을 가장 먼저 개념 없이 보는 것은 무조건 1이라겠죠. 그냥 바라보는 시각. 그러나 일단 조금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2가 되죠. 이 2를 조금 더 분해해서 음양으로 나눠본 시각이 4가 됩니다. 그럼 3을 음양으로 나눠본 시각은 뭐가 되나요? 6이 돼야 되는데 5가 되죠. 여기에 또 맹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좀 더 뒤에 다룰 내용인데요. 미리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와 3, 최초의 완전 숫자는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완전 숫자는 3이죠. 틀림없이. 왜 3입니까? 음과 양 말고 음양 속에 존재하는 중간자의 개념, 이 세 개를 포함해서 3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음과 양의 두 측면으로 보이면 2로 보이고 그 다음 중간자까지 포함해서는 3으로 보이고 즉 3이 현실은 3이 2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옳게 보이는 겁니까? 그르게 보이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지구에 있으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지구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태양이나 북극성을 지구에 비해서요 움직이는 걸로 보고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는 우리 물체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현실은 거꾸로 보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거꾸로 보이죠. 거꾸로. 그런데 그럼 현실의 모든 것은 거꾸로만 보이느냐? 자, 봅시다.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이동할 때요. 이 차에서 같이 타고 이동하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는 차에서 같이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차 밖에 있는 서 있는 가로수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 그런데요. 여기서 볼 때는 동은 정으로 보이고 정은 동으로 보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로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또 본다면은 자, 우리가 버스 안에 있으면서도 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버스 안에서 역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와 버스와 동시에 택시가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 택시는 버스보다 빠르죠. 그러면 이것은 동을 하고 있죠. 움직이고 버스처럼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거꾸로 보이는 것은 자, 동은 뭐로 보입니까? 동으로 보이고 정은 첫 번째는 동은 정으로 보이고 정은 동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과 이렇게 반대되는 세상인데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은 틀림없이 정으로 보였는데 또한 어떤 동은 뭐로 보입니까? 또 동으로 보이는 거죠. 반면에 정은 역시 동으로 보이죠. 즉 버스를 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서 있는 물체는 뭐든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동시에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비록 동하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속도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동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현실은 자, 동은 정으로 정은 동으로 반대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한 동이 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동이 동으로 보이는 부분도 섞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현실은 3이 2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2도 역시 2로 보이는 겁니다. 즉 2로 보이는 것과 3이 보이는 것이 같이 섞여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2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3도 있고 2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걸 또 다른 차원으로 나중에 분석을 한다면은 중간자가 시간의 흐름 차원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를 3이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 생명체가 없이 고정되어 있는 사물들을 2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증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음과 양을 배울 때, 자, 틀림없이 음과 양에서 이 잘라놓고 한 부분을 칠 때는 음과 양 둘이 되고, 이 부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중간자를 키워놓으면 셋이 되는 관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인 거죠. 그러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3은 이 2와는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양이 50이고 음이 50이라면 이 3은 50하고는 전혀 비교할 게 없이 약 1이라든가 0.1이라도 이렇게 작은 단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칠 때 현실에서 완전 숫자가 3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3이 아닙니다. 정수로 따질 때는 3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지만 원칙으로 본다면 하나, 둘 플러스 알파, 즉 2 플러스 알파의 개념. 완벽한 3보다는 적은 것, 즉 3보다는 적지만 2보다는 큰 존재. 바로 이것이 정확한 완전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2보다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은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런 개념들이 우리 그 사주학의 논리체계를 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된다. 사주학뿐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모든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체계가 되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완전수, 최초의 완전수를 3이라고 얘기했고 실제 3입니다. 그 정수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3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3 플러스 알파인 거죠. 이걸 다른 개념으로 친다면 뭡니까? 2는 불완전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수고 3은 완전수인데 완전수보다 사실은 지나친 수죠. 오버를 한 수입니다. 오버를 한 수. 그래서 6이라는 개념이 되면은 이미 오버한 수가 되는 겁니다. 지나쳐버린 수.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현상을 알기 위해서 찾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2와 3이 보이는 것.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분화해서 이쪽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물을 분해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넷으로. 그런데 이 넷으로 보이는 것을 좀 더 궁극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5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6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2로 보려다가 조금 음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이더라 해서 3으로 보이는 것처럼 6으로 보이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듯이 대자연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자기의 실체를 이론체계나 과학체계를 해가지고 현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어떤 패턴이 바뀌듯이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지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순서가 먼저 4의 단위로 발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6의 단위고 마지막에 5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공에다 홀인원을 시키려고 딱 쳤을 때 너무 힘이 약하게 쳤을 때가 바로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힘껏 쳤더니 지나쳐버린 게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지나친 개념이 되죠. 이것이 한 번 더 분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8, 10,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는 최고로 지나친 오버의 극치의 수가 되는 거고, 8은 단적으로 현상적인 개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최고의 개념이 8인 겁니다. 10은 완전 숫자가 되는 거죠. 10이 완전 숫자라는 개념들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수리를 볼까요? 수리는 1, 2, 3, 4, 5, 6, 7, 8, 9 가다가 10에서는 다시 1과 0이라는 조합을 가져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완전 원의 개념으로 친다면 원운동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서 제자리 딱 오기 직전까지가 9라고 보고 딱 왔으면은 이 원은 끝난 겁니다. 이미 원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10의 개념인 겁니다. 10의 개념. 완성을 이루는 개념.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어디입니까? 10을 이루기 직전까지가 우리 현실 세계인 겁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인 거, 딱 죽는 순간을 우리는 한 생이 마감되니까 1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들은 모순들은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모순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10은 완전 숫자의 극치를 의미하는 거고, 12는 완전 숫자의 오바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8은 완전 숫자가 아닌 그 눈에 보이는 그 상대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1, 2, 3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최초의 그 3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완전 숫자 개념, 3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한 사물을 바라볼 때 처음에 2로 바라보고 그 다음 3으로 바라봤는데 3이 아닌 3이니까 이것을 3으로 칠 수도 있고 그냥 2 플러스 알파로 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2, 3 자연 숫자 즉 자연 그 숫자를 칠 수밖에 없다면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3, 4, 5, 6, 8, 10, 12. 여러분 아마 시작과 끝의 모든 의미는 이 수리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학문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것은 비단 동양학의 이런 학문 체계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사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법칙 체계입니다. 우리 강의가 이루어지는 법칙 체계, 사람이 생명이 이루어진 법칙 체계, 모든 것은 이 수리 개념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다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인지되는 모든 상대적 개념의 최고의 숫자는 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과학적으로 인지되는 어떤 사물이나 형체, 방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몸에 보이는 팔다리 4개, 아니면 인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의 개념들은 4나 8로 나눠지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4와 8.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4로 일단 보인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이제 8이 나옵니다. 8쌍이 나오죠. 그럼 8쌍에서 16쌍이 나오냐? 그렇게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8이라는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실체는 거의 규정이 된 거니까요. 인체를 규정할 때 인체의 그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장기는 이것은 8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기의 기능으로서 나타난 체형을 본다면 8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 왜? 이것이 2, 4, 8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8개로 나타난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10개가 원인이 돼서, 즉 5장 5부 10이 원인이 돼서 8로 나타나는 것인 거고 5개 오행이 원인이 돼서 4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3이 원인이 돼서 2로 나타나는 것인 거고, 이걸 지나치게 분석을 해보면 3의 3위로 보이는 것, 그 다음 5가 6으로도 보일 수 있고 10이 11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6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나중에 5운6기라는 개념으로 또 한의학에서 다루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12지지가 되어 있는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생명체가 없는 사물, 눈에 보이는 시각들은 우리가 4의 단위, 2, 4, 8의 단위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인 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원칙적인 틀, 적절한 것, 지나치지 않은 중하는 3, 5, 10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중하 이상 지나친 것, 너무 지나친 것, 즉 그냥 일반적인 생명체, 즉 일반적인 생명체와 이 생명체가 아니고 우리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들은 3, 6, 12의 단위로 우리가 설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2, 3, 3, 4, 5, 6, 8, 10, 12의 개념인데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개념들을 일단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내용을 웬 갑자기 수학도 아닌데 머리 복잡하게 숫자가 나오냐, 무슨 놈을 암호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냥 봐두시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또 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리의 개념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인지가 되는 모든 것들은 그럼 뭐다? 일단은 4의 개념으로 얘기가 될 것인 거고, 그 다음 좀 더 분해하면 8의 개념으로 얘기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죠?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인 거고,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5의 개념이 되고 10의 개념이 된다. 그럼 오행을 또다시 음양으로 나눈다. 이 오행 중에서 목을 기준으로 쳐서 음양으로 나눈다 칠 때요, 이것은 우리가 가불로 나눈 것은 오행의 한 측면을 나눈 겁니다. 오행을 또 음양으로 굳이 나눈다 치면은 기와 질, 형상과 실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큰 양과 큰 음. 큰 양은 뭡니까? 이것을 바로 천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천간이 지지로 변하는 것도 공식과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천간으로 표현하고 지지를 표현하는데요. 천간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했던 거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그 다음에 임, 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천간의 개념이죠. 그럼 지지는 뭡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제가 그냥 여기서 십간과 십지를 다시 한번 써주는 이유는 이걸 이미 깊게 공부했던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들 있죠.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강의를 듣고서 이 내용은 어떤 이론책, 학문체계가 있는 이론체계로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숙지와 숙달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강의할 때 바로 캐치를 해나갈 수가 있죠.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눈으로 보고요. 둘째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불병정, 무기, 경시, 임세, 목화, 토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쓰십시오. 즉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쓰면서 숙달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십간과 자축인묘, 진사미, 신유술의 그 12지지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목화, 토금수의 채용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자, 이렇게 이거 뭡니까? 우리 맨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여기는 우리가 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목이라고 하고요. 화, 토, 금. 금인데요. 이 목화 토금수는 그 지구의 자전 원위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써?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현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목은 목이고 화는 화고 토는 토고 금은 금이고 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목은 뭐라겠습니까? 목은 그 체가 과거인 수에서 왔기 때문에 수의 성정과 목의 성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목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수다. 그 얘기는 지금 막 선생님인데 이 양반이 선생님 된 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그 군인을 하다 왔기 때문에 아직 군인 성분이 많이 남아있는 선생님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음양으로 구분해 볼 때 목에는 목의 양인 천간이죠. 갑을이 전부 다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또다시 음양으로 구분해 본다면 갑과 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의 갑과 을로 구분할 때 목의 양인 갑은 무슨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원래 현시에서 일단 목은 둘 다 목이죠. 갑이나 을목이나 목인데 갑의 체는 즉 갑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갑, 을이 되니까 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임수 수에서 왔죠. 그런데 수는 뭡니까? 수는 바로 그 계수에서 온 거죠. 수 중에서. 자, 그래서 갑목은 현재는 목이지만 실제 온 것은 어디입니까? 수에서 왔으니까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이더라. 그럼 을목은 과거도 갑목에서 왔기 때문에 과거도 목이요 현재도 목이라는 얘기죠. 즉 선생님으로 비유하면은 을목은 작년에 선생님 했던 분이 올해 또 선생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갑목은 작년에는 축구 선수 하다가 올해는 선생님 하는 것처럼 특성과 현재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갑목과 을목 중에서 누가 이렇게 표리가 다릅니까? 누가 그 진실합니까? 물론 진실과 표리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갑목은 좀 더 복잡한 성향, 즉 겉보이는 게 실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게 갑목입니다. 을목은 실제의 모습대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을목이 바로 기운이 뭉쳐진 진짜의 목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갈목 했고 그다음에 화를 봅시다. 화를 놓고 보면은 화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는 앞에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화의 현재는 뭡니까? 예, 화죠. 과거는 목입니다. 그런데 화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병화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체가 뭡니까? 바로 을목, 즉 목에서 왔죠. 그래서 병화는 현재는 몫이 화지만 실제 과거는 목입니다. 이렇게. 정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역시 체가 병화니까 화에서 왔죠. 그래서 현재도 화고 과거도 화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화에는
목의 성정과 화의 성정이 있는데 실제 목의 성정은 누가 가지고 있다? 병화가 가지고 있죠. 정화는 목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화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토를 봅시다. 토는 실제 현재는 토인데 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에 있는 무토는 현재는 토지만 과거는 바로 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토에는 토로 사실은 알았는데 현실적 감각이 뛰어난 사업가라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어떤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토로 이런 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약간 학문도 이렇게 재밌는 학문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가 같은 거라든가 좀 약간 엉뚱한 거 내지는 문학 같은 것 중에 상당히 재질을 나타냅니다. 실제. 자, 그다음에 기토를 보죠. 기토는 어떻습니까? 겉도 토고 속도 토죠. 그래서 과거는 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재는 것인 거죠. 그래서 기토야말로 오리지널 토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금을 봅시다. 금. 금은 현실은 뭡니까? 예, 현실은 금이고 과거는 토죠. 그럼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이렇게. 그럼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바로 현재도 금이고 현재는 금이고 과거는 토인 개념. 그럼 경금은 실제 왕창한 도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금은 그 금의 기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토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금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신금은 뭡니까? 신금은 바로 겉도 금이고 실제도 속도 금인 정말로 진정 겉과 속이 다 금인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를 볼까요? 자, 수는 임수와 계수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임수는 뭡니까? 역시 임수는 겉이 수고, 그렇죠? 그리고 속은 뭡니까? 예, 금이 되죠. 그리고 계수는 겉이 수고, 속도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행을 이렇게 한 번씩 딱 분석을 해봤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순수한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양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음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즉 오행의 순수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는 뭡니까? 바로 그 음간인 겁니다. 음간 뭡니까? 을정기신계가 오행의 순수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갑병무경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성분도 성분이지만 전 단계의 성분을 또한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목화토금수 즉 십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말한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지난번 원인과 결과 즉 음양의 원인과 결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한 이런 체형 개념으로 볼 때도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목이 수에서 시작되는 목인 시작인 목은 수기가 많이 즉 물기가 많이 머금고 있는 것 바로 뭡니까? 간목이죠. 그래서 간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간목을 승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을목을 진짜 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 역시 마찬가지 진짜 화의 기운 순수한 문학적 기운 내지는 급한 기운 이렇게 화려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병화보다는 정화가 그러한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 토 역시 볼 때도 정말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건 무토보다는 기토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토는 뜬구름을 가지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제가 뜬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의 습성을 표현할 때 좋게 표현할 때는 끼가 많은 거지요. 연예인 탤런트처럼. 그리고 좀 약간 엉뚱한 표현하면 엉뚱한 기질 내지는 뜬구름을 잡는 그런 기질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의 성분이 강한 사람들, 화의 오리지널 진짜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의 진짜 성분은 정화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화의 성분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남들처럼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독특한 시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운이 소위 좋을 때는 그걸로써 그분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딱 뛰어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너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에 약간 현실과 동떨어지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막 머리도 막 몇 년 동안 안 감고 일부러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모자도 멋있게 일부러 쓰시고 약간 찢어지는 옷도 입고 다니시고 즉 현실적으로 약간은 남들은 못하는 것들을 그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엉뚱한 기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질의 원실체는 화인데 이 화의 원실체는 바로 정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정화의 특성을 얘기한 것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토 역시 마찬가지고 금 역시 금의 야무지고 깐깐한 기운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그 신금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무지고 짤르고 이렇게 한 것은 경금은 실제는 금이지만 아직은 실리적인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수와 계수의 개념을 놓고 볼 때 이 임수가 큰 물이 아니고 계수가 작은 물이 아니고 뭡니까? 이 수의 기운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 임수고 수의 기운이 머금어서 커지는 개념, 제대로 된 것은 계수입니다. 그래서 임수의 일간이 태어난 사람과 계수의 일간이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지혜로우냐? 아닙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 임수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카리스마를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왜 깐깐한지 아십니까? 임수일간 치고 깐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수는 수기 때문에 지혜의 형상이 있지만 실제 체는 금입니다. 강한 기질. 그래서 임수일간이 장군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학자는 누굽니까? 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간목도 진짜 학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음양의 관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목에 대해서 목의 양은 이 목을 대해서 목의 양은 뭐라 했습니까? 간목, 그렇죠? 목의 음은 을목. 이렇게 지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수의 기운이 많이 있다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의 양, 즉 잘 봅시다. 목이 간목과 을목만이 목이냐 이거죠. 목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방금 얘기를 했었죠. 목의 기운을 머금기는 게 뭡니까? 특성으로. 예, 병.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병화 속에는 이미 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 목은 크게 볼 때 간목, 을목, 병화 이 세 개가 현실 개념에서는 목이 되는 겁니다. 화가 목이라고요. 예, 이건 습성적인 내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병화는 목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적인 특성,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목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문, 무의 기능을 또 공부할 때 배우겠는데요. 자, 목의 기운은 크게 볼 때 간목과 을목과 병화 이 세 개가 목의 기운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간목과 을목이 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과 을목이 목인 것은 현실의 기준일까요? 실제 절대의 기준일까요? 상대의 기준일까요? 예, 간목과 을목이 목인 것은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즉 원래 그렇게 의미가 지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적인 것은 간목과 을목보다는 을목과 병화가 더 목의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채용의 개념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간목은 채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가 목, 그렇죠? 을목은 목과 목, 병화는 목과 화. 이렇게 각각 목의 성정이 이 세 군데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1, 2, 3. 3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3은 중간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시각으로 뭐든지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강의, 지금 이 강의의 이번 시간, 7번째 시간 하나만 딱 놓고 본다고 할 때 이것을 가불로 나누면 전반부는 갑이요, 후반부는 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갖다가 3단계로 나눈다면은 자, 우리가 이 강의를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강의 Q부터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강의하기 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이 강의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간목이 나타나지 않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강의 진행, 그 다음은 강의의 마무리, 이렇게 해서 갑을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화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화에도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다 아시죠? 자, 첫째 병화, 두 번째 정화, 세 번째 무토. 여러분,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했던 사주에 대한 개념, 또한 십신에 대한 개념, 성격에 대한 개념, 모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병정무라는 현상이 나타날 때 병화는 잡읍시다. 병화는 속이 뭡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죠. 속은 목이고 그 겉은 합니다. 정화는 어떻습니까? 속도 화요, 겉도 화요. 그래서 오로지 겉과 속이 같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고 바로 정화, 매 음관뿐이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토는 뭡니까? 속은 화인데 겉으로는 토의 형상을 하고 있죠. 즉 어떻게 볼 때는 무토는 다른 동네 시집가 있는 그 딸내미처럼 바뀌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면적으로 볼 때는 같은 개념이고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정화와 무토가 더 한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자, 이것을 일일이 즉 화를 나눌 때 병과 화로서 음양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정과 토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화의 특성이 진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화고 그 특성이 또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병화보다는 무토가 현실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병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이걸 또 분석한다면요. 자, 누군가 사시에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라고 칠 때 이 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사시 합격하면 끝납니까?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검사인지를 뭔가를 하죠. 변호사를 했다, 판사를 했다, 검사를 했다. 이런 개념일 때 사시 합격과 변호사, 판사의 개념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이걸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사시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절에서 저 신림동 고시원에서 머리를 찌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장면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각 오행의 양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병화가 되는 것이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병화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 즉 그래서 이 실체, 이 양간, 매 오행의 양간은 이미 그 오행의 기운을 몰아주고 있지만 본인 자체는 아직 그 오행으로 동화가 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백수의 신세인 것이지 그 실업자, 즉 어떤 그 사시 합격했던 영예를 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백수이면서 사시에 연관이 되는 것, 바로 조짐과 징조라 하죠.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대자연이 보여주는 조짐과 징조를 통해서 예측되는 어떤 미래 흐름들을 안다. 또한 얼굴에서 우리가 인상 혹은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얼굴에 나타났던 그 색상의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초단기적인 어떤 일의 흐름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미와 징조라 하듯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미와 징조가 사실은 바로 양인 겁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아직 새싹을 뚫고 새싹이 아니라 씨앗을 뚫고 새싹이 나오되 땅을 뚫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인지되지 않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양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토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있고요, 기토가 있고요, 경금이 있습니다. 이게 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즉 그러면 경금은 시집 보낸 가족 이렇게 보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물론 실제 입장에서부터 기토 경금이 한 편입니다. 속으로는 이게 한 편인 건 또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증명을 또 시켜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럼 무토는 체가 뭡니까? 이 속은 겉은 토로 딱 와 있지만 아직은 토가 아니고 선생님으로 와 있지만 이제 임명을 받았지만 아직은 선생보다는 예전에 하던 축구 선수 생활에 미련을 두고 있는 토입니다. 이 토가 바로 그렇죠. 아직은 자 토는 정확히 치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문학순을 꿈꾸고 탤런트를 했다가 왔으니까 아직까지 탤런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의 습성은 오히려 화의 습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화의 식구도 되고 토의 식구도 되는 것. 그리고 경금은 금의 식구도 되고 토의 식구도 되는 것. 그래서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예뿐이더라.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1, 2, 3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 잡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양갈래로 2개,
이 모든 논리는 여기서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들 합과 충의 논리 이런 모든 것도 다 여기서 다시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무토 여자의 일생이라고 표현하는가요? 여자의 일생 어떻습니까? 여자는 중심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로 가니까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은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네 집 딸에서 누구 엄마에서 아니면 누구 마누라 누구 아내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도 뭐 직장 가서는 과장으로 집에 가서는 아빠로 어디 가서는 또 동문으로 이렇게 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토는 속은 뭡니까? 화. 실제는 토. 기토는 겉과 속이 같으지 너는 오로지 토로다. 뭐가? 기토가. 그래서 진짜 토는 기토인 것이지 무토를 큰 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경금은 자 경금은 뭡니까? 자 속은 토고 겉은 금식구죠. 자 이렇게 쳤을 때 역시 마찬가지 그 무토는 토의 시작을 알리는 토가 되는 거고 기토는 순수한 토고 경금 이 토는 뭡니까? 이미 쇠해가는 토죠.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가 있고 최고일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 운이 내려갈 때 요때 미리 알고 한 발 먼저 물러서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미련을 보이다가 욕을 먹고 쫓겨난 현상들 우리는 정치판에서부터 아니면 현재 주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자 우리는 지나칠 때 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 즉 토의 입장에 볼 때 무토는 겸손한 토입니다. 시작되는 토. 그러다 기토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토. 그리고 경토는 이미 그 능력이 쇠진해가고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토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사시로 친다면요. 검찰총장 잘렸을 때가 우리 경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시에 합격했을 때가 무토라고 볼 수 있고 막 한참 활동할 때가 기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그 법조계의 영향력은 검찰총장 잘렸을 때하고 사시 합격했을 때 언제가 더 큽니까? 검찰총장 잘렸을 때가 오히려 법조계의 영향은 큽니다. 토의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기쁨은 언제가 큽니까? 기쁨은 사시 합격했을 때가 더 큽니다. 실제 자기가 모든 걸 누리는 것은 기토일 때고요.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좋을 때, 좋아질 때, 좋을 때, 그리고 숙여들 때 패턴을 알고 그 패턴에 알아서 맞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기 때를 알려고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제 짜장면 2그릇 먹었지? 어제 다방에서 안경 낀 여자 만났잖아. 이런 거 맞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흐름,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그런 흐름, 패턴을 찾기 위한 학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럼 화를 화 했네. 이거 뭐죠? 이제 금이네. 금을 넣고 봅시다.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이제는 다 알죠? 뭡니까? 임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은 겉은 토요, 겉은 참 속은 토요, 겉은 금이요, 신금은 겉도 금이요, 오직 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누군가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힘을 쓰고 싸움을 잘하는 건 목의 기운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막 깐깐하고 야무지고 깡을 움직인다. 키가 적든 크든 막 깐깐하다. 이건 누굽니까? 이건 바로 금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싸울 때 어떨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실제는 신금입니다. 신금은 겉도 속도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금 기운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잘못하면 맞고 보니까 일단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임수를 봅시다. 임수는 뭡니까? 겉은 수고 아직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임수가 겉은 그 속은 금이고 겉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겉을 잘 보면은 임수를 뭐로 봅니까? 수로 보여요. 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학자라고 하거든요. 수가 학자다 보니까 딱 보니까 쟤는 학자야. 우습고 대충 건드렸다. 아주 그 다음 순간 바로 눈탱이 방탱이 됩니다. 왜? 이 신금은 속이 뭡니까? 학자라는 모습만 갖고 있지. 이제까지 태권도 선수하다가 이제 막 선생 들어왔는데 나를 모르고 까불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차라리 건들려면 경금을 건드는 게 낫지. 그렇죠? 왜? 경금은
토기 때문에 일단 싸우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쉽게 잘 안 때웁니다. 싸우려다가도 이거 때려서 뒤에 잘못 때리면 경찰서 이런 생각하다 보면 경금을 잘 못 때립니다. 왜? 현실이 아니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신금은 일단 승질나면 때리고 보는 겁니다. 임수는요. 겉으로는 지성적인 이렇게 형상의 지혜를 가수려고 하는데 아직 습성을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승질나면 일단 쫓아가서 한 대 좁혀놓고 보려고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 임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임수 같은 겁니다. 왜? 경금과 신금은 우리가 금으로 보이니까 조심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무토와 기토는 우리가 토로 보이니까 저 사람 원래 그렇게 꼼꼼해야 하는데 이 경금은 아닐 것처럼 보이다가 뒤통수를 치니까 두렵죠. 우리는 보이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항상 안 보이는 적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이는 병정화보다 무토가 더 우리는 황당한 겁니다. 왜? 병정화는 어차피 명함이 그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탤런트.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토는 원래 뭡니까? 토기 때문에 현실 개념 뛰어난 안학내 내지는 사업가 이렇게 꼼꼼한 성실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볼 때 보니까 조용한 줄 알았더만 노래방을 데리고 갔는데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와,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 겉에는 달라 보이는 실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뭐죠? 이제 수가 남았네요. 수. 자, 수를 봅시다. 수에는 임수, 계수 이렇게 있는데요. 임수, 계수하고 간목까지가 수죠. 임수, 계수, 간목이 수입니다. 자, 임계수, 간목이 수인데요. 임수는 속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이고 실제는 겉은 수고, 계수는 속도 겉도 수더라. 그러니까 계수는 뭡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은 바로 임수가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다음 목은 속은 역시 목이 수고 겉은 목인 거죠. 자, 그래서 수하면 우리가 학자로 보는데 아까 했듯이 임수는 학자인 줄 알았더니만 아직은 그 태권도 선수였던 기질을 버리지 못한 그런 학자가 되는 것인 거고요. 간목은 목으로서 어린애 내지는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허인걸 엄청난 학자네. 그래서 간목일주 머리 좋습니다. 간목이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십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체형의 개념으로 양, 중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혹시 공부를 하셨던 분 중에서는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왜요? 이래서 저 사람이 이런 습성이 나타났구나. 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십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복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